전자기파 스펙트럼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기파가 뭐냐 하면 전기와 자기에 의한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전자파라는 말 들어봤죠? 그것에 대해서 스펙트럼이라 하는 것은 펼치는 그런 분광학적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는 파장에 따라서 구분을 아래쪽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X선 이런 것들 들어봤죠? 자, 파장에 따라 구분한다 했는데 파장은 뭐냐면 파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의 길이가 길고 짧고 자, 이렇게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어떤 파동이 있을 때 시작과 끝점의 길이가 긴 것은 파장이 긴 거고 얘는 시작과 끝점이 짧죠. 짧은 것은 파장이 짧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우리 소위 말하는 처음에 빛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했는데 빛이 전자기파의 일부다. 빛은 전자기파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빛이고 이 빛보다 파장이 길어지면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가고 파장이 더 짧아지면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볼게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며 에너지가 크니까 투과력이 강해집니다. 투과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통과하는 그런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진동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전자기파는 여기 3번에 보시면 속력은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파장에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전자기파가 1초 동안에 이만큼 갔어요. 1초 동안에 이만큼 갔는데 파장이 긴 녀석은 이렇게 줄렁줄렁 이렇게 갔고 파장이 짧은 녀석은 쫑쫑쫑쫑 이렇게 갔습니다. 얘는 파장이 위에 거는 파장이 길고 아래쪽은 파장이 짧죠. 자, 여기서 똑같은 거리를 시작 지점에서 똑같은 거리를 갔는데 1초 동안에 파장이 긴 녀석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몇 번 진동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파장이 짧은 녀석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많이 진동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똑같이 1초 동안 가는 동안에. 그래서 파장이 긴 녀석은 위아래로 진동한 횟수가 적은데 진동한 횟수가 적다 해서 진동수가 적고 파장이 짧은 녀석은 위아래로 위아래로 진동한 횟수가 많죠.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크다. 자, 정리하자면 파장이 짧은 게 이쪽이었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 그다음에 파장이 길면 이 경우죠.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다. 진동수가 작다.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고 투과력이 강하다. 반대로 파장이 길면 진동수도 작아지고 에너지가 작고 멀리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속력은 1초에 약 3억 미터 정도 되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음. 됐죠? 그래서 강의를 듣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영상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은 메모를 하고 있겠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삭제,
막 새까맣게 칠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지우고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지개 스펙트럼 있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빨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는 얘가 바로 가시광선이고, 이 가시광선은 전자기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아주 여기서는 이 정도 두께로 났지만 실제로 보면 얘는 요만한 선보다도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시광선은 작은 범위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우리 눈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이거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면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앞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아지면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기파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장이 가장 짧았던 감마선. 감마선에 여기 표시가 있는데 여기 그리스어로 여러분들 알파라는 거 들어봤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감마예요. R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핵반응은 여러분들 1학년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나 핵무기 이런 것이 바로 핵반응, 원자 핵에 의한 반응이죠. 이 반응 중에 나오는 방사선,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방사선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 그 방사선입니다. 자, 방사선 중에 하나다, 일종이라는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에너지 이 감마선 때문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난 현장에 살아있는 사람이 가면 1시간 이내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폭이 되면서 고에너지의 감마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자, 방금 말했는 것처럼 파장이 가장 짧은 영역을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 그리고 진동수가 큰 것은 에너지가 크다. 진동수가 크니까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가 넘쳐 보이죠. 활력이 넘치죠. 투과력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뚫고 가면서 통과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뚫고 가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 있는 DNA 있죠. 들어봤죠? 이 DNA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DNA에 통과되면서 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높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주 큰 에너지 얘가 통과를 해버리는데 그냥 통과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관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DNA 안에 어떤 염기 서열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염기 서열들을 끊어버려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을 끊어버리니까 DNA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끊어버리면 돌연변이. 그래서 예전에 후쿠시마 돌연변이.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때도 그 주변에 농작물들이 막 이상하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들어봤을 건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이 오래 피폭이 되면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잠깐 쪼이게 되면 세포를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암 치료를 이용할 때 감마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그냥 참고하면 돼요.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암 치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여기 방사선 표시인데 방사선 치료할 때 여기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있다. 거기를 딱 노려서 감마선을 쪼여주면 암세포 자체가 파괴가 돼요. 고에너지에 의해서 DNA가 파괴되듯이 그런 원리로 치료의 목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 그 다음 X선 갈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엑스레이가 바로 X선이에요. 이 X선은 전자 들어봤죠? 전자의 속력이 느려지면서 발생한다 하는데 발생 원인은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고 투과력 얘도 세요. 그래서 X선은 우리가 많이 촬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X선의 경우도 투과력이 굉장히 세서 우리 인체 또는 물질 내부, 그래서 공항, 여기 바로 공항에서 그 내부에 가방이나 캐리어 이런 내부를 촬영할 때도 X선을 쓰고, 우리 엑스레이 사진 인체 내부에 검사를 할 때도 X선을 씁니다. 그래서 공항 수화물 검색, X선 사진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더라. 그 다음 자외선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외선도 많이 들어봤죠. 보통 선크림 바르는 게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X선은 너무너무 위험한데, 자외선도 위험하지만 자외선은 그래도 X선보다는 에너지가 작겠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크다. 감마선은 사실 더 크겠죠. 감마선은 에너지가 매우 크고 X선은 그냥 에너지가 크고, 자외선도 에너지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도 피부에 오래 노출이 되면 피부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 식기소독기나 자외선 살균기 이런 것들 한 번씩 핸드 드라이어에 보면 파란색 불빛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안에 자외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에 혹시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칫솔 살균기 있죠. 칫솔을 뭐 이렇게 캡형으로 해서 이게 뭐 푸르스름한 어떤 등이 탁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자외선 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에 칫솔 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외선 등으로 살균을 하기도 합니다. 자, 형광 물질에 흡수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그래서 형광 물질에 여기 지금 우리 지폐 형광 물질이 발려져 있는데, 여기에 자외선 등을 쪼이게 되면 이렇게 어떤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위조 지폐 감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프린트로는 이런 위조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를 못 만드니까 위폐 감별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들어봤죠. 거기에서 자외선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이렇게 감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가시광선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시광선을 의미하고, 가시광선은 말 그대로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가시거리라 하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시광선은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하고,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같은 경우에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요. 자, 이렇게 펼쳐진 것을 우리는 빨주, 노초, 파란, 보 이렇게 펼쳐진 걸 무지개라고 하면 안 되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적외선을 보겠습니다. 적외선은 적색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입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길어졌죠. 파장이 이제부터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파장이 길다. 적외선은 열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열과 관련됐다 그러면 적외선이다 라는 것을 잘 체크하면 돼요. 목욕탕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목욕탕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빨간색 불빛이 나오면서 어르신들 누워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적외선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발열 체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공항이나 아니면 우리 그 1층 로비에도 이런 카메라가 있죠. 열화상 카메라.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도 적외선을 이용하면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에 고막 체온 측정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외선을 이용합니다. 그 외에도 리모컨도 적외선을 이용해서, TV 리모컨 적외선을 이용해서 채널을 바꾸고 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편의를 위해서 적외선을 감지하여 야간에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어떤 동물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적외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장이 더 길어지면 전파가 나와요. 이 전파는 마이크로파, 전파의 일부가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는 우리 그 전자레인지를 기억하면 돼요.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머신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구나.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고 파장이 이상이다, 더 길다란 뜻이죠. 그래서 그 전파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은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부르더라. 뒤에 나오는 이 라디오파보다는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이쪽이 파장이 더 길죠. 파장 긴, 짧음. 그래서 얘는 좀 더 파장이 얘보다는 짧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도 멀리는 못 가고 단거리나 이런 통신을 할 때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더 파장이 길면 라디오파가 됩니다. 말 그대로 라디오 통신에 쓰게 되어서 옛날에 라디오파로 이름을 지었는데,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개발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휴대전화도 개발됐죠. 다 원거리 통신에 쓰고 있습니다. 이걸 다 통합해서 그냥 라디오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파는 파장이 굉장히 긴데 어쨌든 전자기파 일종이기 때문에 빛과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직진, 반사, 굴절 뭐 이런 현상들이 빛처럼 일어나더라. 파장이 가장 긴 영역이다. 그래서 멀리까지 정보를 전송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